이코노미스트지가 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최대 관심사는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러면 상당히 그 업계에 좀 화제가 됐어요. 예, 예. 이코노미스트지 우리가 많이 듣긴 했는데 어떤 유력 그 경제 전문 주간지길래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이게 얘기들이. 영국에서 나오는 경제 주간지입니다. 네네. 역사가 한 180년 가깝습니다. 180년이요. 예. 사실 우리나라와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지난 그 19세기 말, 구한말 때, 네. 그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정세를 네.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 주재 특파원을 통해서. 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시대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네. 세계에 알렸습니다. 아, 그 당시 좀 정부 쪽에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네. 정부에서 미리 그 잡지를 보고 네. 꺼멓게 먹줄을 쳐서 예. 국내에 배포했었습니다. 아, 그 수많은 인쇄 부수들을 다요? 그렇죠. 어. 물론 그 당시 이코노미스트 보는 사람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어떤 뭐 교수라든지 뭐 재계 쪽에 아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어떤 그런 잡지였습니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90년대 초에 거기에 카투샤 병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했었는데, 카투샤 근무하셨어요? 예. 선배들이 네. 미군 부대에서 들어오는 잡지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검열을 안 하니까 네. 그 잡지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 타임이라든지 뉴스위크,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아, 그 당시 미군으로 반입되는 외국 잡지들은 언론들은 그 검열이 안 됐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국내의 불리한 기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렇게 먹줄이 쳐져서 나왔지만 네. 미군 부대에서 들어오는 잡지는 안 그랬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10년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매각되었습니다. 아, 매각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경영권은 네.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갖고 있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나요? 예. 16일자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그 제호가 그 제목이 삼성 일렉트로닉 스마트 투 다미네이트 커팅 에지 칩 메이킹.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패권을 노린다는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더 서드 스타 세 번째 별이라고 이렇게 크게 호칭을 좋게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떤 구체적으로 그 보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사실 그 서드스타란 게 삼성의 어떤 그런 후계 구도 네. 이병철 회장 그리고 네. 사실 지난해 이맘때 네.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사가 나오게 된 것도 네. 타계 1주년 점에 맞춰서 네. 기사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삼성왕국의 후계자가 네. 새로운 어떤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노린다는 식으로 기사를 전개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전 이제 고인이 되신 삼성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예, 이재용 부회장은 이 반도체 사업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예, 예. 쪽을 집중 개발하겠다, 전력을 투구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가 뭐죠? 지금 그 반도체 시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상대적인 개념. 네. 사실 D램이라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그 컴퓨터 CPU에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핸드폰에 네. AP. 예. 그 핸드폰의 어떤 두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네. 그쪽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네. 표현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더 집중 개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또 최근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 네. 뭐 AI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주행, 예.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에 네. 이쪽 시스템 반도체 네. 소유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포석입니다. 그럼 파운드리 사업 쪽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실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하청 산업입니다. 네. 그 대만의 그 TSMC 같은 경우가 80년 중반에 만들어져서 네. 일종의 가령 인텔에서 요구하는 네. 그런 반도체를 네. 수탁 생산이 왔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산업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 소위 말하는 요새 그 빅테크 같은 경우 또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구글 쪽에서도 그 반도체 생산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지가 없으니까 네. TSMC 쪽에 네.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물량을 소위 말하는 TSMC 쪽에서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그렇죠.
US 달러 기준으로 5,500억 달러.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천억 달러에 좀 못 미칩니다. 세계 1위라고 봐야 되죠, TSMC가? 그렇죠. 시가총액 기준은 1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적한 또 과제는 추가적으로 뭐 없었나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가 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반도체 부분만 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네. 그리고 가전산업, 소위 말하는 네. 부품 산업이죠. 네.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경쟁력이 예. 약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구글에 비해서. 네. 최근인가요? 몇 달 전인가 삼성이 하는 그 뮤직 서비스 네. 밀크인가요? 네. 그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구글과의 어떤 네. 관계 때문입니다. 아, 구글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예, 되죠, 클라이언트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니까 네. 삼성에서 그걸 좀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요즘 이 글로벌 산업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고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적이자 경쟁자이자 고객이자 뭐 서로 예, 예. 이렇게 맞물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시 또 TSMC 쪽 이야기를 네. 돌아보면 TSMC 기업 모토가 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아, 고객이 하는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AP,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을 원래 삼성전자에 맡겼다가 네. 몇 년 전에 네. TSMC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애플 쪽에서 이렇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네. 혹시 삼성 얘들이 우리 기술 뺏기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네.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오직 반도체 수탁 생산만 하는 네.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고 보면 삼성이랑 그렇게 대단해요. 예. 하드웨어, 뭐 예. 소프트웨어, 예. 뭐 핸드폰, 전체 뭐 반도체까지 다 일괄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파점 생산이지 않습니까? 백화점 그렇죠. 쪽을 하다 예, 보니까 예. 기업 가치에 있어서 네. 사실 뭐 지금 어떤 삼성의 또 주가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특히 TSMC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 곳에 포커스를 못 하다 보니까 네. 분산이 되다 보니까 네. 다른 투자라든지 기업 전략 같은 경우에도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코노미스트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 예, 조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크게 많이 부각해서 보고 있나요? 특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성 왕국의 어떤 3세 경영자로서 네. 최근에 어떤 그런 뭐 어떤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한국 경제를 네. 이끌 그런 인물이라는 식으로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논조가 네.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네. 중립적이고 대단히 특히 한국 재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갑질이란 그런 용어, 네. 그도 먼저 사실 그 이쪽 이코노미스트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아, 이코노미스트에서 먼저 그 사용하고 우리나라- 네. 사용하다 보니까 뭐 같은 영국계 그 옥스퍼드 사진에도 올랐고 네.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란 그런 용어도 네. 사실 이코노미스트 가장 먼저 사용을 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단어도 외국에 없는 단어죠, 이게 영어 단어. 있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영어 단어? 아니 이제 정확하게 나오면 타이푼, 칸글로메릿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죠. 타이푼, 타이푼. 그리고 칸글로메릿 타이푼이 태풍 아닌가요? 태풍인데 워낙 그 이렇게 지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경상도 발음이 들어가니까 잘 아, 힐링이 안 죄송합니다. 돼요. 네. 자, 그 앞으로 그러면 그 삼성 입장에서는 더 맛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에서 더 집중된. 지금은 물론 또 이코노미스트 분석하길 네. 아까 여러 가지 또 부품 산업도 하고 네. 소재 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하고 있는데 네. 뭐 어느 한도 부품 산업 뭐 어떻게 세트 산업 부분을 분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내려가고 6만 전자로 또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네. 상당히 지금 순매도, 삼성전자 주식 매도하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도 이런 좀 주가 흐름은 계속 좀 역행해서 가고 있네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난 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달성했고 네. 하지만 주식은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대변합니다. 네. 미래 가치가 좋지 않다는 거죠. 다른 네. 경쟁 업체에 비해서 네. TSMC라든지 그런 경쟁 업체에 비해서. 네. 참 영원한 총성 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시장은 예, 정말로 1, 2, 3위가 뒤치락 앞치락 하면서 그 예.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참 우리 삼성전자가 빨리 또 1위 탈환, 고지 탈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